안녕하세요. 현재 포머와 퍼드를 잡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킬러웨일입니다. 오늘은 테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더의 개념, 유용성, 문제점,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퍼드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패닉하지 마시고 저는 여기다 투자하지 말라, 암호화폐는 망할 거다, 버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테더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문제점을 나열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깊게 설명드리자면 이 영상을 왜 만들게 되었냐면 제가 원래 투자 가치가 있는 코인들만 영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 사기인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유튜브 이 댓글을 보시게 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지금 리스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를 계속 늘려나갈 생각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테더가 리스트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비트코넥트라는 코인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였고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얼마 전에 하락장에서 완벽하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엑싯을 한 거죠. 사기를 치고 그 돈을 다 가지고 엑싯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셔도 보시게 되면 431달러였는데 요즘은 2달러에 3달러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비트코넥트는 여기서 리스팅한 4개의 코인들과 이 테더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이 4가지의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 투자한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에 비해서 테더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그 테더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손해를 볼 수 있고 암호화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테더 같은 경우는 비피닉스, 비트렉스, 바이낸스, 크래큰과 같은 거래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과 같은 여러가지 코인들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암호화폐입니다. 되게 특이한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테더가 여러가지 유용성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코인이긴 해요. 이론적으로 되게 좋은 코인인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3가지만 뽑아왔는데 회계 감사, 이용 약관, 해킹 이 3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더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 옴니 레이어를 사용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진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치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1USDT 같은 경우는 이 1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이 1달러와 값어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값어치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1USD가 생성되게 되면 은행에도 1달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USDT가 있게 되면 은행에 100달러가 입금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보세요. 지금 1달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보시게 되면 뭐 하락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하락하면 상승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 1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랭크 17이라고 써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17번째로 큰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거래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런 거 다 링크로 걸어놓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단에 댓글 한번 봐주세요. 그 사용하는 거래소가 거의 400개가 넘습니다. 이게 지금 리스트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많은 거래소에서 이 USDT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monthly volume ranking 한마디로 한 달 동안 어떤 그 암호화폐 가장 거래를 많이 하는지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1위, 이더리움이 2위, 그리고 테더가 3위입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테더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입장에서 테더를 왜 사용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소 같은 경우 테더를 사용하는 게 진짜 간단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암호화폐를 규제하겠다고 들어서면서 그 거래소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회원도 못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기존 회원들도 입금을 못한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발생이 되느냐? 업비트나 비선거 같은 경우는 원화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화폐가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규제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이낸스나 비트렉스, 비핑스와 같은 경우는 US 테더를 사용하는데 US 테더 같은 경우 1달러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지만 엄연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규제에서 다소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테더에게 책임 전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테더 같은 경우는 정부와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왜 사용하느냐? 편의성 때문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리스크와 수수료가 감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어떤 리스크냐? 제가 비피닉스에서 거래를 하다가 이제 그거를 원화로 좀 바꿔놓고 싶어요. 그랬는데 비피닉스에서 이걸 송금을 한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을 송금해서 이제 바꾸고 싶은데 비트코인 송금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송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1시간 동안 폭락했어요, 가격이.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송금하기보다는 일단 US 테더로 바꿔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출금하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수수료가 진짜 많이 발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US 테더를 사용하면서 리스크도 줄일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이 테더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테더는 다양한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문제점은 정말 많아요.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만 뽑아왔어요. 근데 그 세 가지가 설명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USDT가 생성될 때마다 은행에 1달러가 입금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정말로 많이 발생이 돼요. 첫 번째는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테더 같은 경우 지금 2조가 넘는 돈이 은행에 입금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돈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존재했을 경우 그게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프레드맨이라는 이 회계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회계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완성도 높은 회계 감사가 아니라 세미 어딧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 아무 의미가 없는 회계 감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최악으로 얼마 전에 이 프레드맨이라는 회사와 테더의 사이가 안 좋아져서 지금 그 계약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조가 넘는 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없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USDT 공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USDT 공급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1년 동안 10,000%가 넘는 공급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0,000% 이상이 증가하게 된 거고 작년 11월에만 4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테더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테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와 동일한 양의 돈이 은행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입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테더의 두 번째 문제점은 이용약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을 시간을 갖고 읽어보시게 되면 정말 고객을 호갱으로 보는 이용약관이라고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밑줄친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테더는 화폐가 아니라는 걸 명시해놨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는 리딤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는 것을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리딤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더는 출금이 불가능한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금은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출금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혹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출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여기는 투자자가 있고 테더가 있고 비피닉스라는 거래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투자자가 비피닉스라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직접 돈을 입금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테더에게 100달러를 보냅니다. 그럼 테더 같은 경우는 100달러에 해당되는 100 USDT를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그 100 USDT를 가지고 비피닉스 거래를 하다가 100달러 어치 비트코인을 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랬는데 하락장이 펼쳐져요. 그러면서 100달러였던 코인이 80달러로 떨어질 거로 예측을 해서 투자자가 BTC를 USDT로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테더 같은 경우는 아까 100달러를 받아놨기 때문에 현찰 100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고 비피닉스 같은 경우는 100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 투자자는 100 USDT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테더의 문제점이 발생돼서
테더의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정부 규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더 이상 테더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랬을 경우 테더나 아니면은 이 거래소에서 출금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테더 같은 경우는 100달러를 벌써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출금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 100달러를 사용자에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래소 같은 경우는 100달러어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또 출금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기 때문에 이 100달러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을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사용자는 아무 쓸모도 없는 100USDT를 갖고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테더의 세 번째 문제점은 보안 관련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더가 해킹의 위험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테더 사이트에 들어보시게 되면 테더는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그리고 세계 수준급 이 보안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자랑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면 작년 11월에 300억이 넘는 테더가 해킹을 당했어요. 근데 암호화폐나 아니면 거래소가 해킹당한 일은 워낙에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해킹을 당한 다음에 테더 회사가 그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해킹을 당한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보안에 문제가 있으면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걸 수정할 부분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거의 없고, 해킹 직후에 500억이 넘는 USDT를 그냥 공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300억을 해킹을 당하고 500억이 넘는 USDT를 그냥 공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무마하려고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테더 자체가 문제가 워낙에 많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문제가 많고, 제가 문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을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 시장 가격 조작 관련된 문제점도 있고, 빗피닉스라는 거래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조작에 가담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팀이 누구인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개발하고 있고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테더 소환 관련 사건도 있었고 정말로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언젠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넥트처럼 끝없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 사업 모델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USDT를 사용한 사람들이 피해가 되게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테더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과 대의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SDT를 대체할 코인이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어려운 사업 모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장이 있어도 다시 회복할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USDT 사용을 삼가주시고, 거의 사용하시는 분들 없는데 가끔 보다 보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USDT 사용을 삼가주시고, 그리고 테더 관련된 뉴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테더 관련된 뉴스가 특히 하락장일 때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그럴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하락장일 때 테더 관련된 뉴스에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코인 리뷰로는 센트라, BAT, 라이트코인 중에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정보를 기재하기 때문에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